나로부터 비롯되는 삶, 나로부터 벗어나는 삶. 나로의 책장 박시연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바로 굉장히 핫핑크의 어여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바로 샨티 출판사에서 나온 서울, 뉴욕, 킬리만자로, 서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저를 소개하는 영상에서부터 꾸준히 그 샨티 출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하고 소개해 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샨티 출판사에서 펴내는 거의 모든 책들은, 거의 모든도 아니고 정말 모든 책들은 영혼을 굉장히 따뜻하고 맑고 밝게 만들어주는 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샨티 출판사에서 나온 다양한 책들을 저의 지인들에게 정말 당당하고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소개를 해주곤 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도 원래 출간되고 나자마자 제가 바로 읽고 싶었던 책들 중에 한 권이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서점에 갔는데 저를 끌어당기는 힘을 느껴서 봤더니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한 권의 책만 들고 집으로 와서 약 일주일 정도 읽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워낙 바쁘다 보니까 사실 책을 꾸준하게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읽다가 읽고 끊고 읽고 끊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다음 장이 너무 궁금해서 막 빨리 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정말 좋은 책이었고요. 이 책의 저자는요, 그 현경과 수진이라고 하는 두 명의 여성이 이 책을 주로 끌고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 수진과 현경이라고 하는, 이 현경 교수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 현경 교수의 팬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이러한 아주 저명한 그런 학자세요. 학자시고 연사시고 이제 이러한 분인데, 이제 이 현경 교수와 그리고 수진이라고 하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4년 동안 영성이라든지 평화, 살림, 옷, 섹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진솔한 토론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저는 우선 이 책이 되게 특별했던 이유가, 한 저자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그렇게 1인칭의 시점으로 적은 책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저자가 2명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현경 교수와 수진이 번갈아 가면서 책을 쓰는 형태가 아니고, 이 수진의 입장에서 현경 교수와의 4년간의 시간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30대 중반이 보는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성공한, 그리고 저명하기도 한 그런 여성과의 시간을 보낸 그런 기록을 적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흥미로웠고, 그리고 제가 더 좋았던 점은 이 2명의 여성 모두 영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맞아, 진짜야, 맞아, 막 되게 감탄하고 혼자 이렇게 동감하고 공감하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제가 줄을 그은 그 밑줄 친 부분만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그 짧게 공유를 해드리는 짧은 문장만으로도 여러분도 분명히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샨티 출판사에서 어떻게 수진을 만나게 됐고, 이제 이러한 처음부터 그런 이 한마디로 이 책을 기획한 그 아예 첫 단계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책을 보면은 당연히 둘이 알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우리 한번 책 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책을 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수진이라고 하는 젊은 저자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젊은 처자를 봤을 때 첫 느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책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과정 안에서 출간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러한 관점 때문에 작가로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었어요. 수지는 사실 굉장히 이 책을 보면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러한 여성이고, 그리고 현경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새끼가 없는
정말 그 섹스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은 그런 소녀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그런 어린 소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막 방방 뛰는 그런 현경 교수. 수진의 표현을 따르자고 하면은 센 언니, 기센 언니의 현경 교수를 봤을 때, 좀 걱정이 많이 됐다. 이제 이러한 토로로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책장을 덮었을 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재미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책은 운명, 그리고 선택, 그리고 귀향이라고 하는 총 3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모르겠어요. 그 저자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는 상태로 책을 읽으면은 또 그만한 장점이 있기 마련이겠지만, 저는 현경이라든지 수진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단순히 30대 여성과 그리고 50대 여성의 그런 담론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서 더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현경 교수의 팬이었다라고 했으면 그런 이분의 명예라든지 권위라든지 그런 유명세에 편승해서 어떠한 또 다른 편견을 가지고 이 책을 읽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경 교수가 하는 말이 여성의 영성이란 긍정하고 포용하고 받아주는 영성이라고 해요. 내치고 따끔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포용하는 게 바로 여성의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석학의 유명 연사라는 이 현경은 이 책에서 정말 내도록 여성성을 강조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여성만이 가진 그런 아름다움을 막 표출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선입견 있잖아요. 영성 공부, 명상, 마음 공부, 이러한 걸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그런 개량 한복 같은 거 입고 황토방에서 지내면서 막 자연주의 채식하고 네,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데, 오히려 현경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우주가 주신 아름다운 그런 영성을 정말 표현하는 것이 우주에 대한 도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에요. 현경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가 계속 힘과 부를 가지고 계셨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들이지. 아버지가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내가 10살 때 사업에 실패해서 나를 홀로 서게 해주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저희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시고 사실상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자립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매 순간 저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저의 삶을 살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좌충우돌도 많았고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후회가 없고 제 삶에 나름 만족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바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에게 일어났던 그 부모님 이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한 사람의 개인에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 이혼을 오히려 나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준 정말 꼭 필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경이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한 번 더 확인받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어요. 그래서 현경이 나의 운명, 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아주 어린 나이에 깨달았대요. 저는 사실 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30줄에 들어와서야 깨달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철학 공부라든지 마음 공부, 영성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우리가 이른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트라우마, 그리고 내 안의 나, 작은 나,
이러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핑계를 되게 좋은 이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나는 이러한 아주 큰 사건, 사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심적인, 내적인 상처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실 그 모든 게 허용이 되거든요.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회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한때는 되게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저의 사건, 사고, 그러니까 상처, 이른바 부모님의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정말 교묘하게 악용했던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부모님 이혼 때문이야. 엄마 아빠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러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에게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에게 막 이렇게 어떤 방패처럼 사용을 하곤 했는데, 제가 30살 딱 들어왔을 때 깨달았죠. 그거는 정말 핑곗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사는 연습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 현경 교수가 왜 명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명상이 되게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 채 그저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치유를 위해서 명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사실 명상이가 좋다고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지, 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딱히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내공이 없었는데요. 현경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는다거나 생각이 많아진다거나 이제 이러한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명상은 삶에서 그런 순간마다 삭제 버튼을 눌러준대요. 매 순간이 새로운 캔버스처럼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사건이 아니라 의미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 명상이라고 하는 걸 얼마 전에 크리슈나 무르티라고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이자 철학가가 계세요. 그런데 그 크리슈나 무르티를 30년 넘게 공부를 하신 70대 정도 되신 분께서 저한테 명상을 하면은 그때그때 내 안에 쌓여있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워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지우는 연습을 계속 하신대요, 그분은. 왜냐하면 어떠한 행복, 쾌락, 슬픔, 희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저장이 되는 순간 나는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또 번뇌나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그런 행복감이나 희열을 또 느끼고 싶은데 그걸 느낄 수가 없으니까 또 좌절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명상을 하시고 일어나서도 명상을 하시면서 그 전날 혹은 당일에 나에게 쌓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아예 새롭게 세팅을 해서 오늘을 살아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는 이유는 삶에서 매 순간 삭제 버튼을 눌러줘서 리셋하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매일매일 그냥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크리슈나 무르티 공부하시던 분과 현경 교수의 이 명상하는 이유가 일치해서 명상은 정말 좋은 것이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현경 교수는 매일매일 108배를 한대요. 그 현경 교수가 108배를 하고 이렇게 스님들의 말을 인용을 하는 걸 보면은 불교학도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분은 신학을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대학교
시절부터 이화여대 기독교 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졸업을 했으며 아까 말씀드린 캘리포니아에서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고 그 후 보스턴 여성 신학센터를 졸업하고 유니언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부하시던 분이 이렇게 불교에서 좋은 부분을 또 수령을 하시고 또 이슬람 공부도 하셨더라고요. 정말 모든 그 종교를 다 공부를 하시고 계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성에 대한 종교를 넘어선 더 큰 그런 우주적인 공부까지 하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통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0대 여성인 저에게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고 방향을 잡는데도 굉장히 좋은 길잡이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했던 구절이 남아프리카의 줄루족이라고 하는 부족은 사우보나라고 하는 인사말을 가르쳐줬대요. 이 사우보나라고 하는 말은 상대의 겉모습 안에 들어있는 참모습을 알아보고 건네는 인사말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명상 수업을 할 때 서로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사우보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사우보나, 나는 당신의 겉모습 안에 있는 내면의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네요. 사우보나.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선에 이바지하고 결국엔 모든 것이 괜찮으리라는 우주적인 관점과 날마다 눈앞에 드러나는 사건들 속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고요히 관찰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내맡김 연습, 삶의 흐름을 수용하는 연습, 관찰하고 응시하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그런 나의 우주를 믿는 그런 세계관이 저와 굉장히 동일해서 이 책을 읽는 내내 나의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지지를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그 불가에서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수진이 이렇게 물어봐요. 불가에서는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현경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현경이 불가에서 말하는 고통이란 물리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야. 이 고통은 불만족에 가까워.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해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고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가에서 말하는 고통은 그런 물질적이라든지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 불만족스러운, 무얼 해도 허전하고 허한, 이제 그러한 내적인 공허함을 말을 하는 게 불가에서 말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걸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명상과 영성 공부를 통해서 내면이 당당해지면은 불가에서 말하는 고통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그 현경 교수가 굉장히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책을 보시면은 현경 교수의 모습이 종종 나오는데 정말 옷을 잘 입으세요. 네, 정말 잘 입으세요. 막 화려하게 막 꾸미는 게 아니라 자연주의 안에서 극도로 꾸밀 수 있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황토옷에서 벗어나는 그런 여성 영성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너무 아름답죠. 네. 그런데 반면에 수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야하다는 이유만으로 나시를 입지도 않고 언제나 가디건을 걸치고 다니고 그리고 화장도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여성인데 이제 현경의 영향을 받아서 수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면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나였고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도 나를 표현하는 일이었다. 나를 알고 표현하는 것, 내게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은 삶을 인정하는 태도였다. 그토록 바라던 영적인 삶이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진짜 아름다움은 안팎이 따로 없다. 겉이 어디 있고 안이 어디 있겠어. 라고 현경이 말을 했던 그 한마디가 툭 하고 자기를 부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현경이 수진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이 내 생일인 것처럼, 결혼식인 것처럼, 장례식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예쁘자. 네, 정말 평소에는 너무 편안하게 다니는 저로서 다시 이 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그런 계기였고요. 현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이 진실한 자기 표현의 일환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를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내 자유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어야 나답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휴혼 이후에 제 인생의 밥그릇만큼 삶을 책임지고 있는 현재 너무너무 공감을 하는 일이고, 이게 막 어떠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 인생은 내가 그만큼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러한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적 의무? 네. 이게 바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최근에 했었거든요. 모든 나의 경험, 나의 점은 우주가 나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길이라고 하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좌절한다거나 아니면 슬프다거나 힘든 일이라거나 이런 걸 겪어도 이 모든 것도 나중에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우주가 만들어 온 어떠한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아는 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저를 굉장히 단단하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전부 다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렇게 저의 정도를 지키면서, 그리고 저의 삶을 믿으면서, 또 저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좋은 문장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줄을 그어놓은 문장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같은 책을 봐도 내가 나에게 와닿는 문장과 또 여러분에게 와닿는 문장이 다르잖아요.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나의 그런 심장과 영혼과 마음을 울리는 문장이 있으면 글을 한번 쳐보시면서 저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딱 한 문장 뽑으라고 하면은 이 문장을 뽑고 싶어요. 더 잘 살고 더 행복하려 애쓰는 동물 같은 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끝마치면서 너무 아둥바둥 애쓰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장, 그러니까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동물은 아프리카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행복해지려고 혹은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이루려고 아둥바둥 애쓰지 않아도 언제나 우주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거대한 에너지라는 것을 믿고 저와 함께 그렇게 영성의 삶, 우주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이 같이 그렇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서울, 뉴욕, 킬리만자로,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너무너무 괜찮은 책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또 끌리는 책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나로부터 비롯되는 삶, 그리고 나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갈게요. 안녕.